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연 5에서 6%, 뭐 최대로 받으면 8% 정도겠죠? 이런 수준의 이런 확정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서 고민이라고 하십니다. 이 청년 도약 계좌가 거의 한 230만 명 정도 가입했다라고 들었는데 네. 폐지율이 매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결국 주식이라는 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커요. 그걸 감내할 투자 근육이 내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에 심지어 해지까지 해서 한다? 뭐 작년에도 트럼프 관세 한마디로 그냥 순식간에 마이너스 20%가 나는 게 시장이에요.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고. 근데 오늘도 이란이랑 또 전쟁 나가지고. 주식 비중을 조금 뭐 40% 정도까지 올려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저희 VBW에 상담 신청 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상담 내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프로필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26살이 남성분이시고요. 사회생활 경력이 상당히 짧은 사회초년생이세요. 그러다 보니까 소득 같은 경우에는 월 세후 약 300만 원 정도 있으시고,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월 수입 300만 원 세후 기준에서 자취를 하고 계셔서 월세나 이제 고정비, 관리비 이런 거 빼면은 고정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 매월 사용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생활비도 한 60만 원 정도 잡고 계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남는 돈이 180만 원 정도 되잖아요. 이걸로 이제 본인 투자를 하고 싶으셔서 본인 투자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저희 VBW에 남겨주셨습니다. 그래서 주요 고민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적어주셨습니다. 이제 7개월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청년도약 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70만 원씩 이제 꽂고 계신데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연 5에서 6%, 뭐 최대로 받으면 8% 정도겠죠? 이런 수준의 이런 확정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서 고민이라고 하십니다. 게다가 이 청년도약 계좌 말고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게 청년 미래도약 계좌가 있잖아요.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혜택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 것을 이제 해지하고 이쪽으로 갈아탈까? 아니면 차라리 해지하고 그 환급금으로 지금이 좋은 장에 주식 투자를 100%를 할까?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70만 원 쓰고 나면은 180만 원 중에 110만 원이 남잖아요. 이 110만 원을 만약에 청년도약 계좌를 유지를 한다면 이 110만 원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 관리, 그리고 수익률을 어떻게 낼지 관련해서 K님께 질문해 주셨습니다. 우선 첫 번째가 기존 청년 도약 계좌 해지하고 갈아타야 할까요?를 봤을 때 이 청년 도약 계좌가 거의 한 230만 명 정도 가입했다라고 들었는데 네. 해지율이 매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음, 아마 가장 큰 게 그 5년 동안 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중도 인출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 음, 그러면 이게 대전제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. 봤을 때, 그 중도 해지 없이 5년간 납입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. 네, 그렇다면 저는 유지가 정답일 것 같아요. 할 수 있다면. 만약에 5년 동안 계속 낼 수 있고 회사를 계속 네. 다닐 여건이 된다면 무조건 하는 게 맞다. 네, 뭐, 꼭 음, 회사는 안 다녀도, 뭐, 알바를 또 할 수도 있고, 뭐, 그건 다양하지만, 음, 어쨌건 낼 수 있다면, 음, 왜 그러냐면은, 은행이 주는 이자에다가 정부 기여금도 있고, 그 다음에 15.4% 이자 소득세도 안 내고, 음, 그러면 수익은 또 확정 수익이나 마찬가지인데 네, 거기에 세금에서도 유리하잖아요. 세금을 안 내니까. 네. 그러면 세금도 안 내니 건보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런 깔끔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. 그냥 나는 매월 70만 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아마 이분이 고민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심리적인 요인도 되게 큰 것 뭐 같아요. 그렇겠죠. 네, 최근에 또 뭐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게 또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 네, 뭐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음, 포모도 왔겠죠. 그죠. 네, 주변에서 또 지인들이 또 자랑했을 수도 있고. 음,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두 달 동안 너무 핫하니 더 그럴 건데,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에서 바라보면 주식시장에서 2%도 안 돼. 음, 작은 시장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건데, 여러 가지 이유로. 투자를 하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투자 근육, 본인의 투자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일단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. 얘는 확정 수익이 아니에요. 청년 도약계좌처럼 그런 확정적인 게 없어요.
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해야 되고, 그리고 이걸 또 개별 주식으로 하냐, 뭐, ETF 같이 좀 펀드면은 조금만 다를 수 있지만, 결국 주식이라는 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커요. 그걸 감내할 투자 근육이 내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는데, 여기에 심지어 해지까지 해서 한다? 그거는 멘탈이 너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. 뭐 일도 해야 되는데, 현재 내 주 수입은 일에서 나오잖아요.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노동으로 원화채굴을 해야 되는데, 이거 여기에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. 갑자기 이걸 해지까지 해서 한다면. 그리고 이제 확정된 수익을 굳이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다른 여유 자금을 가지고, 그리고 금액도 딱 정해서, 뭐, 500만 원, 500만 원, 1000만 원, 1000만 원 딱 이렇게 정해서, 그만큼을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청년 도약계좌는 별도로. 아예 네, 별도로 생각을 네, 하는 별도로. 말씀이시죠. 그건 그거대로 가고, 다른 자금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으니까, 그걸 갖고, 뭐,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. 다만, 이 주식이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이 자산을 잘 이해해야 되고, 근데 그걸 해봐야 알아요. 사실 저도 청년대학교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월세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거기다가 청년대학교에다 70만 원이 나가면 이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오르는 게 안 보이니까 음, 만기가 돼야지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러다 확정적인 보니까 거죠. 그때 가요. 이게 저축이라기보다 저축이랑 투자라기보다 좀 지출로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도 괜찮은 지출이잖아요. 근데 내돈 나가는 것 같아요, 느낌이. 또 나중에, 네. 뭐, 이자에다가 정부 기여금까지 뭐 받으면은, 뭐 이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. 그때 가서 좀 좋겠죠, 5천만 원 네. 받으면. 해본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해본다. 음, 확정적인 수익을 갖는 것도 해본다. 그 아, 다음에 뭐 코스피가 됐던 이런 이제 뭔가 핫한 거 하면은 내가 금액 정해놓고 그만큼 투자도 해본다. 왜냐면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점점점 금액이 커졌을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확정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다리는 것도 해보고 네, 또 변동성도 한번 즐겨보고. 네,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이분도 두 번째 네, 질문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남은 돈 월 110만 원. 네. 그러니까 청년도약계좌 70만 원 빼고 남는 월 110만 원을 이제 어떻게 굴릴까? 사실 이것도 대단하신 거거든요. 그렇죠. 300만 원 중에 70만 원 청년도약계좌하고 110만 원을 또 투자를 한다는 건 절반 이상이잖아요. 소비를 안 하나 봐요.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. 제가 볼때 야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야근이 아, 많아서 회사에서 밥 먹고. 쓸 돈이 없다, 쓸 시간이 없다. 그죠, 그죠, 그죠.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시간이 없어서. 어쨌든 이 110만 원을 이제 어떻게 굴릴까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주식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리스크까지 관리한다? 그거는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주식 자산 자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, 뭐 작년에도 트럼프 관세 한마디로 그냥 순식간에 마이너스 20%가 나는 게 시장이에요.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고. 근데 오늘도 이란이랑 또 전쟁 나가지고 또 또 난리 그거 났거든요.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그 그러니까 후의 상황이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그 변동성을 키운단 말이에요. 외부 요인들이. 그 주식은 심플하게 바라보면 결국 주식이라는 자산은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뭐 올라가고 뭔가 다른 사업들이 또 성장성이 있고 하면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외부 변수들이 트럼프라는 변수는 또 몇 년 동안 우리가 또 겪어야 돼요. 그리고 음, 전쟁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따라 이 주식 자산은 특히 예민하게 움직일 건데 그래서 좀 기대 수익을 일단은 낮춰야 될 것 같아요.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이다.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적금 이자의 한 두 배 정도를 기대한다. 뭐이 정도라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덜 신경 쓰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자산 배분 투자 방식을 권해요. 그리고 그거를 ISA 계좌에서 하는 거를 더 권해요.
가상배분 투자를 ISA 계좌에서. 네. 일단 ISA 계좌 자체가 장점이 있잖아요. 그 이제 계좌 개설일로부터 3년이 중요하고 이 3년 지나면은 세금 혜택 요건 완성되니까 언제든 해지해도 되고 순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 없고 초과하는 수익금 9.9% 세금만 내고 끝나니까. 그리고 또 요런 기능이 있죠. 투자한 원금은 3년 안 됐을 때도 필요할 땐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수익금은 내비두고. 그러니 일단 절세 효과가 있는 이 ISA 계좌를 만들고 여기에서 자산 배분 투자하는 방식이 어떨까? 음, 그리고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지 포트폴리오가 심플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아주 심플한 전략,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것들, 미국 주식 25%, 미국 중기 채권 25%, 금 25%, 현금성 자산 25% 이렇게 해서 딱 4개의 ETF만 투자하는 거죠. 이 전략이 연평균 수익률이 약 7%가 나와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110만 원을 한다 하면은 이제 그 4가지를 쪼개서 사는 건데, 근데 자산 배분 투자다 보니까 그걸 쪼개서 사면 조금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아무래도 위험도는 높지만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건 이제 주식 자산인데, 재미가 없을 수 있죠. 이렇게 하면은 네 개만 네. 하면. 근데 뭐 덜 신경 쓰는 게 목표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해야 되는데, 그러면, 그러니까, 예, 그러면은 이제 나눠서 투자하는 거니 결국 매월 한다고 하면 네. 주식 비중을 조금 뭐 40% 정도까지 올려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워낙에 또 바쁜 스타트업이고 네, 또 본인 인생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될 네, 때니까 일단은 투자금을 1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네개로 분리하는 건 맞지만 만약에 본인이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싶다 혹은 좀 이런 투자의 경험을 좀 더 쌓고 싶다 하면은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다는 네. 말씀이시죠. 주식 비중을 늘려야 그래도 기대 수익이 올라갈 거고, 재미도 있고. 네. 뭐 그건 이제 아마 네, 해보면서 할 네, 건데, 네. 이렇게 시작을 해도 뭔가 나중에 되게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하면 오히려 이제 채권을 네.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, 아, 나 좀 투자 재밌는데? 아, 나 이거 뽀모 못 견디겠는데? 하면 이제 주식이랑 금 올리고,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. 네. 음, 다만 그거를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하길 권하는 거죠. 음, 해봐야 아니까. 음, 이 투자 성향이 다 달라요. 네, 그리고 뭐 똑같은 헬스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근육이 더 잘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덜 생기잖아요. 그거 네, 똑같은 거거든. 음, 내가 해봐야 그거를 알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변동성도 한번 겪어보고 해야, 최근에 금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갑자기 하루에 10%씩 빠진 거 경험했으니,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. 금이? 하루에? 그럼 이제 그러니까, 투자 안 하죠. 그래서 약간 정리하면은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습관이 필요하고, 그 습관. 다음에 경험, 음, 네, 그리고 확정된 수익을 또 경험해보고, 이런 식으로. 음. 다만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줄이는 것도 맞아요. 예. 그거는 이제 내 상황에 따라 냉정하게 나를 보면서 하면 될 것 직장 같고. 생활이 어떠냐도 좀 중요하겠네요. 네. 너무 강제적으로 막 몰아붙여서 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. 음, 여유가 있어야 될 때가 있으니까. 음. 그리고 계좌는 ISA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. 처음 시작하면 IS에게죠. 네. 처음부터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ISA보다 덜 추천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? 그런 건 아닌데, 네, 뭐, 세액공제가 필요하면 당연히 연금저축, 뭐, IRP 같은 그런 계좌가 좋은 건 맞는데, 네, 그리고 이제 언제 또 쓸지 모른다라고 전제를 하면 음, 조금 더 유연한 목돈 마련에 이제 용이한 ISA 계좌가 더 낫지 않을까. 음, 근데 뭐 내가 소득이 더 늘어나고 네. 뭐 연말정산에 이럴 때 세금을 좀 더 돌려받고 싶으면 이제 뭐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인 거죠. 네, 오늘 내용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말씀해주신 거는 저한테도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본인에 맞춰서 잘 써먹으세요. 본인한테. 저도 일단은 청년도약 계좌 하고 있고, ISA 계좌 만들어서 저도 자산 배분 한번 시작해보고, 그 다음에 투자 성향이 좀 정리됐다.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. 하락장도 경험해보고, 뭐 급등장도 경험해보고 했을 때, 그거에 따라서 이 굴리는 110만 원의 비중은
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조정해라. 조절해 보는 거죠. 감사합니다. 오늘 그러면 상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